안녕하세요. 지금 연휴 잘 쉬고 계신가요? 네, 지금 저희가 화학원 진도를 계속 나가야 돼서 여기 페이지 완자로 페이지 150페이지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결합 세 가지인 거 아시죠? 제가 몇 번 수업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크게 봤을 때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유결합, 그다음에 이온결합, 금속결합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죠?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잠시만요. 세 가지 특징들도 말씀드렸죠. 공유결합은 무엇과 무엇, 비금속과 비금속. 이온결합은 비금속과 금속. 그리고 금속결합은 금속과 금속의 결합이죠. 그리고 특징이 또 있었어요. 전기전도성. 전기전도성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그 전기를 운반해줄 애들이 없어요. 전자들은 공유결합으로 붙잡혀 있고 이온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고체나 액체 상태에서 다 전기를 안 통합니다. 예외적으로 흑연이 있었고요. 흑연은 전자가 생기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통한다고 했어요. 이온 결합은 고체에 전기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이온이 못 움직이니까요. 이온이 전기를 운반해줘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해요. 고체니까요. 그런데 액체 상태나 수용액이 되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기를 통합니다. 금속 결합은 어떨까요? 고체일 때 전기 통합니다. 액체일 때도 전기가 통합니다. 왜? 자유전자 때문이죠. 이런 특징들을 말씀드렸는데 하나씩 이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온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모든 원소는 옥텟을 만족하고 싶어해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금속의 경우는 최각의 전자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전자를 잃어서 이온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표시가 대괄호가 되어 있고 뭐 몇 플러스 전자를 몇 개 잃었냐 이렇게 표시하는 거 아시죠? 금속의 경우는 잘 보시면은 최각에 있는 전자를 버리게 되면 껍질이 사라지게 됩니다. 껍질 수가 작아져요. 반지름이 팍 작아지겠죠? 비금속은 어떨까요? 비금속은 최외각에 껍질이 사라지진 않아요. 전자가 여기에 원래 있던 껍질, 최외각 껍질에 전자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껍질 숫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이온이 되는데요. 면 마이너스의 음이온이 되는데 근데 크기가 커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공간에 전자가 두 개가 더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반발력 때문에 전자들끼리 밀어내는 반발력이 있단 말이에요. 반발력 때문에 밀어내서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다음 화학결합 종류. 이온결합은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전기적인 인력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전기적인 인력으로. 공유결합은 아시겠지만 비금속과 비금속이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붙어 있게 되는 겁니다. 다들 옥텟을 만족하기 위한 방법이죠. 먼저 화학결합의 전기적 성질이라는 단원인데요. 전기적 성질? 전기적 성질? 결합이 전기적인 성질이 있나?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합은 전기적인 성질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전기 때문에, 전자 때문에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 얘를 분해를 해본 거예요. 분해를 하면 알 수 있어요. 분해를 하면은 알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본드로 붙어 있거나 뭐 아니면은 풀로 붙어 있거나 아니면 테이프로 붙어 있거나 또 뭐 어떤 다른 방법으로 뭔가가 결합이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결합을 끊으려면 그 결합을 시킨 녀석의 성질을 반대로 이용해서 분해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화학 결합도 혹시나 해서 전기적으로 성질을 띠지 않을까 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분해를 시켜봤어요. 그게 뭐죠? 전기 분해예요. 전기 분해를 시켰다는 것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이용해서 이 물질이 플러스 극으로 그리고 마이너스 극으로 각각 나누어지기를 분해되는 거죠. 이게 그걸 이용하는 게 전기 분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 모두 전기적인 결합이죠. 물론 금속결합도 마찬가지죠. 자유전자 때문에. 물을 전기분해했어요. 물은 공유결합 물질이거든요. 물을 전기분해했더니 플러스 극에서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는 산소 기체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플러스 성질을 띠는 수소 기체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중학교 때도 이런 실험 본 적 있죠. 근데 물을 그냥 전기분해하면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한다는 거 중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황산 나트륨 같은 이런 거 같은 이온 전해질이 이온이거든요. 이런 걸 좀 녹여서 전기가 잘 흐르도록 해줍니다. 각각의 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플러스 극은 여러분 전지에서 플러스 극은 마이너스 극은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나요? 플러스 극은 전류가 나온다고 배우셨지만 실제로는 전자를 빨아들이는 극입니다. 전자를 흡수하는 극입니다. 플러스 극은 전자를 빨아들이는 극입니다. 흡수해버려요. 마이너스 극은 반대로 전자가 나오는 극입니다. 일단 그걸 알고 계시고요.
자, 플러스 극이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볼게요. 플러스 극에서는 물이 전자를 잃고 전자를 뺏겼네요. 자, 플러스 극이니까요. 전자를 뺏기죠. 뺏겨서 산소 기체가 뿅 나오고 수소이온 플러스 산성을 띠게 되는 수소이온 플러스가 나오게 되고요. 마이너스 극은 반대로 전자를 받는 극이에요. 전자를 공급해 주는 극이에요. 물이 전자를 받아서 수소 기체가 나오고 이렇게 OH 마이너스 이온이 나옵니다. 그럼 이 전체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 반응은 위식 아래식을 그냥 더한 거예요. 여러분들 등식 더하는 거 할 수 있죠. 이거 등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아래식 더하면은 2H2O 4H2O에서 6H2O 나오고요. 등식 그대로 가고 전자 4, 2 마이너스 이거 전자거든요. 이건 없어지고요. 없어지고 그다음에 O2 그다음에 4H랑 4OH를 만나면 물 돼 버려요. 물. 이거 물 돼 버리거든요. 4개의 물 분자 돼 버려요. 그다음에 EH2 그대로 EH2예요. 간단히 정리하면 요거는 여기로 넘어가면 600이 4니까 EH2O가 되고요. 그 다음에 O2 남고 EH2가 남죠. 그래서 전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식은 나중에는 아마 외우게 될 겁니다. 학교 가면 지금은 뭐 이해만 하시면 돼요. 무슨 극에서 뭐가 나온다. 결론 보세요. 결론. 전기분해 했는데 물이 나눠지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아, 물과 같은 공유결합 물질은 전기를 통해서 결합돼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공유결합은 전기, 전자가 관여하는구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온결합 대표적인 게 염화나트륨 소금이죠. 소금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단단히 결합하고 있습니다. 용융액 녹였어요. 뜨겁게 녹인 겁니다. 멜트 뜨겁게 녹인 거예요. 물에 녹인 게 아니고요. 어쨌든 녹이면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기 통하게 됩니다. 고체일 땐 전기 안 통합니다. 이온 결합은 왜? 이온이 못 움직이니까요. 근데 액체일 때는 전기 통합니다. 이온이 움직이니까요. 자, 그러면 염화나트륨을 녹인 용융액, 뜨겁게 녹인 용액을 전기분해 시켜 보겠습니다. 당연히 플러스 극에서는 반대 성질인 Cl이 다가옵니다. Cl이 다가와서 전자를 뺏기죠. 플러스 극이니까 전자 뺏기고 Cl2 기체가 날아가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극에서는 Na 플러스가 와서 전자를 공급받죠. 그래서 Na 금속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극의 반응은 이렇게 되죠. 플러스 극, 전자를 뺏기는 극, Cl 음이온이 와서 전자를 뺏기고 Cl2 기체가 돼서 날아가고요. 마이너스 극은 전자를 받는 극입니다. 결국 여기 있던 전자를 이렇게 받은 거죠. Na 플러스가 와서 전자 받아서 Na가 됩니다. 전체 반응식 역시 더하면 이렇게 NaCl이 Na랑 Cl이 되는 분해 과정을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론 역시 마찬가지죠. 역시 여기 결합도 전기적인 결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 보시면은 이온 결합에도 전자가 관여하는구나, 전기가 관여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온 결합 왜 생겨요? 그 전에 먼저 이온이 왜 생겨요? 옥텟 만족하려고요. 옥텟이 뭔데요? 모든 원자들의 소망이죠. 가장 바깥쪽에 껍질에 전자를 가득 채우고 싶어하는 이렇게 비활성 기체처럼 되고 싶어하는 성질이죠. 근데 모든 원자들이 다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자를 잃거나 얻는 일이 벌어집니다. 최각, 즉 원자과 전자가 많지 않은 금속의 경우는 전자를 잃죠.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금속의 경우는 최각의 전자가 많으니까 전자를 얻어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음이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온이 되면 이렇게 대괄호로 표시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이온 결합 왜 생기죠? 플러스랑 마이너스니까 서로 당기거든요. 그 당기는 힘을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얘네들이 다가오잖아요. 이 그림 보시면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인력이 세집니다. 근데요, 신기하게 인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밀어내는 반발력도 있어요.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무조건 인력이지 반발력이 어디 있는데요? 이 이온을 잘 보시면 겉으로는 플러스 이온이지만 안쪽에 껍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 안쪽에 전자 껍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건 누군데요? 전자 껍질에 있는 건 다 전자들이잖아요. 전자들끼리는 밀어내잖아요. 서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애들은 서로 싫어해요. 근데 크게 겉으로만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이기 때문에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있는 거거든요. 즉 인력도 있고 반발력도 있습니다. 즉 가까이 다가오면 인력만 커지는 게 아니라 반발력도 커진다라는 걸 생각하세요. 둘 사이 거리가 점점점 가까워지면은
그때 벌어지는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를 보겠습니다. 그래프 볼게요. 여기서 그래프가 3개 보이거든요. 녹색 점선 그래프, 인력에 의한 에너지 그래프 보겠습니다. 요거 X축은 거리예요, 거리. 둘 사이의 거리. 이온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이온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인류 갈수록 가까워지는 건데, 가까워질수록 인력에 의한 에너지는 점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안정화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안정화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올수록 이 그래프, 인력에 의한 에너지 그래프는 계속 낮아집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반발력에 의한 것도 커진다고 그랬죠. 가까우면. 반발력 그래프 위에 있잖아요. 이것도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하나는 인력, 하나는 반발력. 서로 반대잖아요. 즉 반대의 성질에 의해 생긴 에너지 값, 둘을 더한 것이 바로 중간에 있는 빨간 그래프입니다. 이 빨간 그래프가 진짜 얘네들의 전체적인 에너지 변화를 나타냅니다. 반발력 에너지랑 인력 에너지, 서로 반대 에너지를 합쳤기 때문이죠. 그게 전체 에너지인데요. 이걸로 결합을 어디쯤에서 할지, 안정한 결합을 어디서쯤에서 할지가 이 그래프로 결정이 됩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를 쭉 안쪽을 따라가다 보면은 점점점 낮아지다가 이때가 가장 낮죠. 그때 이 값이 바로 둘 사이의 거리가 딱 이때가 됐을 때 둘이 결합이 가장 안정한 결합이 됩니다. 이거보다 더 작아지게 되면 반발력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에너지 값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둘 사이 거리가 딱 이 시점일 때가 둘이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의 둘의 반지름의 합이 되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너무 가까워지면은 둘이 파고들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전자들이 너무 많이 충돌해서 너무너무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너무너무 불안정해져요. 이온결합 물질, 고체 상태의 이온결합 물질을 이온결정이라고 한다. 얘네들은 전기 통하나요? 안 통하나요? 안 통하죠? 왜? 이온이 못 움직이니까.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 이거 중학교 때 하셨는데, 중학교 때 막 그런 거 외웠잖아요. NA가 몇 플러스고 Mg가 몇 플러스고 뭐 CL이 몇 플러스고 몇 마이너스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결합할 때 어떻게 결합했어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전기양이 합쳐서 0이 될 때 결합합니다. 예를 들어서 CA랑 CL이 결합한다고 칠게요. CL은 2 플러스고요. CL은 1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둘이 합치면 0이 안 돼요. 그래서 CL이 두 개가 와야 되죠. 결합하면 어떻게 쓰죠? CA, CL2 이렇게 한다고 중학교 때 배우셨죠. 그겁니다. 이온 결합 특징이에요. 이온 결합 강력한 결합입니다. 근데 살짝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주보아야 되는데 뿔뿔 마마 뿔뿔 이렇게 마주보게 됩니다. 같은 극이 마주봤죠. 어떻게 될까요? 자동적으로 부스러지겠죠. 쉽게 부스러지게 됩니다. 조금만 힘을 줘도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물에 대한 용해성, 여러분 물도 전기극 띄어요. 살짝. 산소는 약하게 마이너스 띄고요. 수소는 플러스를 띄어요. 물은 그래서 극성이라고 불러요. 전기극을 띄니까.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게다가 극을 띄고 있잖아요. 얘도 양이온과 음이온. 그러니까 물에 잘 녹죠. 보통은. 보시면요. 여기 플러스 이온이었던 애가 어떻게 물에 의해서 끌려나가냐면 잘 보시면 산소 부분이 이 이온을 둘러쌌어요. 수소 쪽이 얘를 둘러싼 게 아니라 산소 쪽이 얘를 둘러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마이너스 이온은요? 이 마이너스 이온은 주변에 수소가 둘러쌌네요. 수소가 성질이 플러스니까 둘러싼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녹여 나오는 거를 물에 의해 둘러싸이는 거를 수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녹여 나오는 거예요. 이온결합 특징. 전도성 어때요? 고체일 때 전기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왜? 이온이 못 움직이니까요. 액체, 뜨겁게 녹은 액체, 용융액 또는 물에 녹은 수용액인 경우는 이온이 움직이니까 전도성이 있습니다. 녹는 전 끓는 더 높은 편이에요. 왜냐면 강한 결합이니까. 강한 결합은 녹는 전 끓는 높아요. 그러면 얘네들 그 결합력은 바로 전기적인 인력인데 이걸 쿨롱의 힘이라고 합니다. 물리에서는. 쿨롱은 사람 이름이고요. 힘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 물질은 질량이 있죠. 전기 띄는 물질은 전하량이 있어요. 플러스랑 마이너스 입자가 있는데 얘가 전하량이 Q1. 전하량 기호가 Q입니다. 얘는 Q2래요. 둘 사이의 거리가 R이래요. 거리가. 그럼 둘 사이에 당기거나 미는 힘의 크기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그 힘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둘 사이 거리가 r인데요. r이죠. 즉 반지름인데 반지름이 작을수록 힘이 크겠네요. 또는 전하량이 클수록. 자, 전하량이 크다는 거는요. 이온의 가수 있잖아요. 1가보다는 2가가, 2가보다는 3가가 가수가 클수록, 즉 전하량이 클수록 역시 인력은 큽니다. 그럼 인력이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 표 좀 보세요. NaF, NaCl, NaBr 전부 다 이온 결합 물질인데요. Na가 다 똑같아요. 근데 F, Cl, Br 할로겐 원소죠. 할로겐 원소인데 껍질이 커지다 보니까 이온 사이 거리가 멀어져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죠. 녹는 점 어떻게 될까요? 이온 간의 결합이 약해지니까 녹는 점은 작아지겠죠. 이쪽도 볼까요? 산소가 다 똑같고요. Mg, Ca, Sr 이것도 같은 족의 Mg나 Ca나 Sr 전부 다 같은 족인데요. 껍질이 커집니다. 둘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거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녹는 점이 작아지고 있죠. 그러면 궁금한 게 생겼어요. R제곱분의 전하량의 곱이라는 건 알겠어요. 힘이. 그러면 누가 더 영향이 클까요? 전하량에 의한 영향이 더 클까요? 거리에 의한 영향이 더 클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표를 보시면 하나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이 중에서 어디를 보시냐면 저거 이온 사이 거리가 235, 이온 사이 거리가 240, 아니 뭐 258을 볼까? 258을 볼게요. 네. 보세요. 거리로 따지면은 NaF가 더 짧습니다. 235니까 NaF가 작죠. 그러니까 거리를 보면은 NaF가 더 결합력이 세야 돼요. 근데 녹는 점 좀 보세요. NaF랑 SrO랑 엄청나죠 차이가. 거의 2배 이상이죠. 2배가 뭐 거의 3배 가까이 갈 정도죠. 자, 왜 이렇게 높을까요? 거리로 따지면 NaF가 더 커야 되는데 이유는 가수, 전기 가수 때문입니다. NaF는 1 플러스랑 1 마이너스예요. SrO는 2 플러스랑 2 마이너스예요. 가수가 크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거리에 대한 영향과 가수에 대한 영향이 경쟁을 할 때는 누가 이긴다? 가수에 대한 영향이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결합 얘기죠. 공유결합은 당연히 비금속과 비금속이 서로 전자쌍을 공유하는 거예요. 남의 걸 뺏거나 뺏기지 않고 전자쌍을 만듭니다. 전자쌍이 하나가 생기면 단일결합이죠. 그래서 수소 단일결합 이렇게 표시하죠. 물의 경우도 어떻게 할까요? 산소, 수소 이렇게 단일결합. 단일결합은 원자 사이에 지금처럼 하나의 공유결합이 있으면은 단일결합이죠. 이중결합은 어떨까요? 원자 사이에 공유결합이 2개일 때. 삼중결합은요? 원자 사이에 실쌍이 생겼을 때죠. 자, 공유결합의 에너지 변화를 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전에 그거랑 거의 똑같아요. 이온결합 그래프랑 거의 똑같아요. 거기도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에너지가 안정해졌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결합하는 에너지가 보시면은 언제가 제일 안정합니까? 그렇죠. 이때가 제일 안정하죠. 그래서 이 거리가 바로 둘이 공유결합하는 거리예요.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둘이 가까이 다가오다가 딱 이 상태가 됐을 때 이때가 제일 안정합니다. 이때 길이가 얼마냐면 74로 돼 있거든요. 이 그림을 좀 보세요. 74라는 거는 두 원자 사이에 공유결합했을 때 거리가 반지름이 거리가 74라는 겁니다. PM은 뭐냐? 피코미터.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미터예요. 그러면 둘 사이 거리가 74면 잘 보세요. 수소 하나의 반지름은 약 얼마라고 볼 수 있을까요? 둘 사이 거리의 반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공유결합 반지름을 여기서 얘기하게 됩니다. 공유결합 반지름은 지금 같은 공유결합 길이, 같은 원자의 공유결합 길이를 나누기 2한 겁니다.
그래서 74 나누기 2 하면 이게 거의 수소의 반지름으로 칩니다. 화학에서는. 자, 그렇게 되고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입니다. 공유결합이 그 고체 그러니까 분자가 됐을 때 고체가 됐을 때 고체는 단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분자로 된 고체는 분자 간에 인력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인력은 약해요. 분자 간에 인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자끼리 당기는 인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친구가 있어요. 두 친구가 있어요. 친한 친구래요. 절친이래요. 항상 같이 다녀요. 둘이 같이 다니는 그 정도가 분자 간의 인력이라고 봅시다. 지금부터 가까이 있는 정도. 친한 친구가 같이 있는 정도를 인력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사람 한 명 한 명은 분자예요. 지금부터 분자예요. 분자. 사람 한 명 한 명은 분자입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안 나오지? 네, 사람 한 명 한 명은 분자인데요. 분자 간의 인력은 친한 정도입니다. 그러면 공유결합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공유결합은 팔과 다리가 몸에 붙어있는 그 정도의 힘이 공유결합입니다. 이렇게 물어볼까요? 아무리 친구가 친해도 1년 내내 24시간 내내 하루 종일 같이 붙어있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뭐 집에 갈 때 안녕 집에 갈 때 떨어질 수 있죠. 분자 간의 인력이 그렇습니다. 약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팔다리가 쉽게 끊어지거나 하진 않잖아요. 팔다리가 붙어있는 건 공유결합입니다.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합하고 인력은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인력은 그만큼 약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분자가 인력으로 붙어있는 고체들 볼게요. 얼음, 물이 얼은 거죠. 드라이 아이스, 그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사시면 아시죠? 차가운 거 들어있는 거. 그거 만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큰일 납니다. 아이오딘. 이렇게 분자로 되어 있는 분자 인력으로 붙어 있는 고체들은 약해요. 그래서 이 분자들이 도망가 버려요. 그냥 기체로 날아가 버려요. 붙어 있는 힘이 약하니까.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날아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승화라고 하죠. 승화. 그 성질을 승화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유결합으로 고체를 만들고 싶은데 분자 상태의 인력으로 고체를 만들지 말고 공유결합 자체로 고체를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유결합? 그 강력한 거? 그 센 걸로 결합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탄소 같은 경우는 공유결합이 몇 개가 나오냐면 최대 4개가 나옵니다. 그럼 탄소가 계속 탄소가 이렇게 공유결합으로 차곡차곡 강력하게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단단한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뭐예요?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가 그래서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이아몬드는 탄소 주변에 최대 결합선이 하나, 둘, 셋, 4개가 나와 있죠. 최대. 그렇게 연결했으니까 너무너무 강력한 거예요. 공유결합은 강력하니까요. 근데 비슷하게 탄소로 되어 있는 물질이 있는데 너무 약한 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샤프심 또는 연필심 글씨가 쭉쭉쭉 써지죠. 부러지기도 하고. 똑같이 다이아몬드처럼 탄소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얘는 보세요. 결합선이 최대 몇 개냐면 하나, 둘, 3개뿐이에요. 어디를 봐도 결합선이 최대 하나, 둘, 3개뿐입니다. 3개씩 연결해서 얇은 층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층 돼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결합선 하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합선 하나를 못 만들고 그 전자가 나와서 돌아다녀요. 바로 자유전자죠. 금속에서 보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판과 판이 미끄러져요. 위에 판과 아래 판이 쉽게 미끄러집니다. 힘만 주면. 그래서 여러분들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샤프심 쓰면. 그리고 흑연은 자유전자 때문에 전기가 통해요. 신기하게. 보통 공유결합 물질들은 전기 안 통한다고 하는데 흑연은 좀 예외적인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이거는 지구의 껍데기에 껍데기에서 아주 많이 이루고 있는 물질인 규소입니다. 규소가 이렇게 산소랑 공유결합해서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이게 크리스탈이죠. 네. 그래서 공유결합으로 결정이 되면 고체가 되면 되게 단단하다. 흑연은 예외지만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공유결합 성질 분자로 되어 있는 결정은 약해요. 약하다고 그랬죠. 인력이니까 쉽게 부서지고요. 근데
공유 결합으로 된 결정, 다이아몬드 같은 애들은 강합니다. 물에 대한 용해성 대부분 안 녹아요. 이온 결합처럼 이온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안 녹습니다. 물론 이제 물하고 좀 친한 분자들도 있어요. 설탕 같은 애들, 그죠? 그런 애들은 잘 녹는 게 있는데 대부분의 다른 그 공유 결합 물질들은 대부분 안 녹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도성, 고체, 액체, 전기 다 안 통한다는 거 아시죠? 녹는 점 끓는 점, 분자 결정은 약하니까 약하면 무조건 녹는 점 끓는 점 낮다고 보시면 돼요. 화학 공부하실 때 약하다, 인력이 약하다 그러면 녹는 점 끓는 점 낮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공유 결정은 강하죠. 강하니까 녹는 점 끓는 점 높아요. 그렇죠? 그다음 금속 결합의 모든 성질은 다 누구 때문이더라? 누구 때문이에요? 그렇죠. 바로 자유전자 때문이죠. 자유전자가 돌아다니면서 결합을 꽉꽉꽉 붙잡아주고요. 자유전자가 돌아다니면서 빛이 와도 빛을 바로바로 반사시켜서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죠. 금속의 광택. 그 다음에 전기 잘 통하게 해주죠. 그 다음에 열도 잘 통하죠. 그 다음에 왜냐면 자유전자가 열을 이동해주니까. 그 다음에 연성이 뭐예요? 연은 연장하다 할 때 연자예요. 쭉쭉 늘어난다고요. 실처럼 길게 늘어나게 해줍니다. 금속을. 전성은요. 펼전자예요. 펴다. 전개도 할 때 전자죠. 그래서 금속을 땅땅땅 때리면 넓게 퍼집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호일 아시죠? 그게 바로 금속의 대표적인 전성을 이용한 물건이 되겠죠. 녹는 점 끓는 점 높아요. 결합력이 세니까요. 네. 그럼 화학 결합의 세기를 좀 볼까요? 가장 센 거는 바로 공유 결합입니다. 센 걸로 따지면 공유 결합이 최고예요. 다이아몬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온 결합, 그 다음에 금속 결합입니다. 센 걸로만 따지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전도성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전도성은 공유 결합은 고체 액체 다 안 통하고 이온 결합은 고체일 때 안 통하고 액체일 때 통하고 그 다음에 금속 결합은 다 통한다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물질의 성질에 따른 분류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합들에 대한 얘기들을 세 가지 결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긴 시간이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